조선 궁중비사. 동녀로 내몰렸던 조선시대의 여자 아이들. 아동에 대한 범죄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전부터 자행되어 왔지만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20세기 이후에야 제대로 인식되기 시작했는데 연구 자료에 따르면 아동 범죄자의 상당수는 도착증 환자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도착증은 페도필리아인데 아이를 의미하는 페도와 갈망하다라는 뜻의 필리아가 합해진 말입니다. 페도필리아는 만 16세 이상인 사람이 사춘기 이전에 아이들에게 욕망을 느끼는 것을 가리키는데 심리학에서는 아동기호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아동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모든 그런 사람이 아동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수에 불과하지만 조선시대에도 아동 대상 범죄가 일어나곤 했는데 사건에 연루된 죄인들이 그런 병을 앓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아동 범죄 사건 7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윤호월 16일 신묘 5번째 기사, 1398년 명홍무 31년 11세 어린아이를 간한 산후임금을 교형에 처하다. 산후임금이 11세 계집아이를 간하였으므로 교형에 처하였다. 세종실록 34권, 세종 8년 11월 17일 병호 5번째 기사, 1426년 명선덕 1년 어린아이를 간한 평해의 김잉읍파를 교형에 처하게 하다. 형조에서 기하기를 평해에 있는 죄수 김잉읍파는 8살 난 계집아이를 간했사오니 유리교형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38권, 세종 9년 12월 24일 정축 3번째 기사, 1427년 명선덕 2년 산후 김봉과 영광의 죄수 유인을 교형에 처하게 하다. 형조에서 기하기를 산후 김봉은 11살의 소녀를 간하였고 영광의 죄수 유인은 사람을 때려 죽였사오니 유리 모두 교형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70권, 세종 17년 12월 22일 기미 3번째 기사, 1435년 명선덕 10년 어린아이를 간한 사람을 교형에 처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강원도 철원에 거주하는 산후 문수생이 11세 된 계집아이를 간했으니 형률에 의거하면 교형에 해당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01권, 세종 25년 8월 29일 신해 5번째 기사, 1443년 명 정통 8년 간범 불정과 살인범 이화를 교형에 처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전옥의 죄수 불정이 어린 계집을 간하였고 함길도 단천 죄수 이화는 살인하였사오니 청하옵건대 모두 율에 의하여 교형에 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연산군 일기 41권, 연산 7년 11월 12일 병술 첫 번째 기사, 1501년 명홍치 14년 승지 이점이 전옥서에 죄수 내은동과 정주에 죄수 숙명호에 죄를 아뢰다. 상참과 조계를 받았다. 승지 이점이 아뢰기를 전옥서에 죄수 군기시에 종 내은동이 위원의 관노로 영속되었다가 도망한 죄와 정주의 죄수 일수 숙명호가 10살 된 양가의 딸 내은이를 간한 죄는 참대시에 해당하므로 초복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모두 율에 따르라 하였다. 중종실록 47권, 중종 18년 윤서월 9일 기후 첫 번째 기사, 1523년 명 가정 2년 계복을 듣다. 계복을 들었다. 북청의 죄수관노 김질직가 서울 사는 한계손을 타살한 사건은 율대로 하고 상주의 죄수고 현감 홍영효의 첩수덕이 그의 종 아들 김이동과 간통한 사건도 율대로 하고 해주의 죄수 이천산이 9살 된 여아 검주리를 간한 사건도 율대로 하고 진위의 죄수 막실이 수군 관숙을 타살한 사건도 율대로 하게 하였다. 범인들이 하나같이 산업이 아니면 죄수라는 게 다소 의외인데 조선시대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 양반이나 중인처럼 힘있는 자가 범인인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것은 신분이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았을 것인데 7개 사건 중 6건은 천인 남자가 천인 여아를 폭행한 경우고 나머지 1건은 천인 남자가 양인 여아를 범한 경우입니다. 전자는 교수형에, 후자는 차명에 처해졌는데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분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랐기 때문이다.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이를 저지른 범인의 신분이 높고 피해자의 신분이 낮으면 고소나 고발 자체가 어려웠다고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의 법전인 경국대전에는 존장고발 금지법이라는 조항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들과 손자, 부인과 잡도는 노비가 부모나 가장을 고발하면 반역이나 역모를 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형에 처한다. 이 말은 상전이 종이나 그 자녀에게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저질러도 하인은 고발하지 못하는 것이며 위험을 무릅쓰고 고발해도 그 자체가 죄가 되어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니 상전이 노비의 어린 딸을 범해도 노비 입장에서는 손쓸 도리가 없었는데 양반 남성들은 여종을 범해도 법적으로 책임이 없었으며 대상이 어린 소녀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주인이 노비를 때려 죽여도 문제 삼지 않는 경우도 많은 까닭에 힘있고 돈 있는 자들의 아동이응을 범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라 은폐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 몇몇은 아예 드러내놓고 여아를 건드렸는데 나이된 남자들이 회춘을 핑계삼아 어린 여자아이와 함께 생활하며 즐긴 것입니다. 이런 여자아이를 동녀라고 했는데 가난한 하층민들은 딸을 부잣집의 동녀로 팔아넘기는 경우가 많았고 주인이 어린 여종을 동녀로 취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늙은 아버지를 위해 아들이 동녀를 드리는 게 효도로 받아들여지기까지 했을 만큼 당시 부유층에 이런 행위가 만연했습니다. 따라서 실록에 남아있는 7건의 아동 대상 사건은 힘없고 신분이 낮은 천인 범죄자 몇 명에 관한 기록일 뿐입니다. 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동녀로 내몰렸던 조선시대 여자 아이들이었습니다.